문제에 대한 건 페이지 217쪽 맨 아래를 볼게요. 217쪽 맨 아래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암기법이 적용된 내용인데, 자, 산화라는 말은 여기 산화라는 말은 이렇게 기억해. 산소하고 화학적으로 결합한 것. 산소 기준으로 산소하고 결합하면 산화된 거야. 산소를 떨어뜨려 내보내면 환원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철이 산소하고 결합했잖아. 그래서 철과 산소가 만난 물질로 바뀌지. 그때 철은 산화철이 되면서 뭐 되었다? 산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야. 산소와 결합했으니까. 반대로 산화철이 다시 철로 재변되는 현상은 뭐야? 산소를 떨어뜨려 내보낸 거니까 환원되었다라고 말하면 되겠죠? 환원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산소에 의한 정의 말고 또 하나의 정의가 있어요. 바로 이게 전자입니다. 전자에 의한 정의는 반대라고 외워. 반대. 산소하고 정반대.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 산화, 전자가 달라붙으면 환원이라고 외워주면 됩니다. 외우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철이 Fe2O3라는 산화철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일단 이온이 돼야 돼. 전자를 버려서 Fe3+라는 이온이 돼야죠. 전자를 퉁퉁퉁 버리는 과정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얘가 산소랑 결합돼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산소랑 결합하려면 일단 이온이 돼야죠.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버려야지. 전자를 버리는 과정이 뭐다? 산화 과정이다 라는 거예요. 이래요. 전자를 버려야 산소랑 결합할 수 있으니까 라고 외워주면 되겠네요. 맞죠? 전자를 버리는 과정을 산화되었다. 전자를 다시 얻는 과정은 반대로 환원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산소에 의한 정의와 전자에 의한 정의 중에 누가 더 넓은 영역이다? 전자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넓은 영역이다. 산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전자가 어디서 어디를 이용했어? 이 전자의 이동을 살펴보면은 산화 환원을 정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인 전자가 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산화고 이게 환원이구나. 용어야. 산화라는 용어와 환원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만들어진 용어구나. 먼저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산화 환원 방향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실험을 볼 거예요. 실험. 자, 이제 산화가 뭔지 환원이 뭔지 실험 볼 건데 먼저 보기 앞서서 좀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쉬운 건데. 자, 이거 봐봐. 여기 마그네슘 원자가, 잘 들어, 마그네슘 원자가 전자 두 개를 내놓으면서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있죠. 그럼 마그네슘 원자는 마그네슘 이온으로 바뀌면서 전자를 버렸지. 전자를 버린 게 산화의 환원이야. 산화. 그래서 여기 산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그네슘 이온이 되는 건 산화입니까? 환원입니까? 라고 텍스트로 나와도 산화입니다라고 찾아낼 수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구리 원자가 되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야 돼? 얻어야죠. 전자 얻으니까 뭐다? 환원입니다. 이렇게 그림, 이런 화학 진행, 반응식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텍스트로 나와. 구리 원자가 되려면 전자를 얻어야 되니까 환원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산화 환원에 대한 정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산소가 관여하지 않아도 산화랑 환원. 그러니까 더 넓은 영역으로 산소가 없잖아 지금. 산소가 없는데 어떻게 산화 환원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전자 가지고 정의할 수 있다. 이게 그 예야. 전자를 가지고는 산화 환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영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산화 환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합쳐서 부르는 말이야.
마그네슘이 이온 될 때는 산화가 된 거고 구리 구리가 된 거는 환원된 겁니다. 얘가 전자를 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누군가가 받아가기 때문이야. 이해돼 무슨 말이지? 환원이 됐기 때문에 환원되는 물질이 나타났기 때문에 산화될 수 있었던 거야. 둘은 엮여 있습니다. 나 산화될래! 혼자 산화될 수는 없어. 누군가가 환원되어야 산화될 수 있는 거야. 이걸 산화 환원 반응은 그래서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체크.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산화 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다 그래. 산화만 일어나고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내가 전자를 버리려면 누가 전자를 가져가야 되고 제가 전자를 가져가려면 누가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볼게요. 실험은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고등학교 와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질산, 은, 수용액에 구리줄을 넣었다라고 나오면 한글로 나오더라도 뭘 할 수 있어야 돼? 화학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어렵죠. 일단 질산, 은을 딱 보는 순간 뭘 쓸 수 있어야 하냐면 자, 수용액이라는 말이 뭐냐면 물을 매개체로 전자를 주고받은 녀석들을 말해. 다시 말해서 질산, 은 속에는 은 이온이 1+로 들어있고요. 질산이라는 이온이 1-로 들어있는 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질산, 은 수용액에 뭐가 들어있다? 은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어. 또 한 가지 배경 지식. 이온이란 왜 만들어지죠? 물과 반응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맞아.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왜 전자를 잃거나 얻죠? 결합하려고? 옥텟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왜 나만 몰라 싶어서? 왜? 봐봐. 내가 지금 리튬이야. 원자번호 3번. 얘 안정이야, 불안정이야? 불안정하. 왜 불안정하냐면 원자번호가 3번이니까 전자 3개 있잖아. 전자 1차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2차 kop질에 전자 하나 있잖아요. 얘 옥텟 규칙 만족해 못해? 못하잖아. 웃어요, 울어요? 운다니까. 너 왜 울어? 저 불안해요. 이러고 있잖아. 불안해. 너 어떻게 하면 안정해질 수 있는데 옥텟 규칙 만족해야 돼요. 방법이 두 가지 있죠.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는 방법과 7개를 가져오는 거. 어떤 게 더 간단해요? 버리는 거.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는 성질을 가진 놈. 금속이라고. 기억나? 그래서 얘가 울고 있다가 야, 너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전자 버려! 전자를 버렸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는 3개인데 전자는 2개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1가 이온이 된 겁니다. 얘는 그럼 웃어요, 울어요? 웃어요. 그래서 이제 옥텟 규칙 만족했어요. 모든 이온은 옥텟 규칙을 만족한 녀석들이에요. 그러면 안정이요, 불안정이에요? 안정적 기식이에요. 이온은 안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했죠. 이온 음료 먹어도 죽는다, 안 죽는다? 안정한 물질이니까 이온 음료 먹어도 안 죽는다고. 안정적이라서. 그럼 넌 어떻게 해서 안정해질 수 있었어? 옥텟 규칙을 만족했기 때문에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건 모든 물질의 꿈인 안정성을 확보한 거야. 모든 물질은 안정화되고 싶어. 근데 옥텟 규칙을 이온이 되면서 안정화된 거지. 봐봐. 금속들이 쫙 있어. 왜 반응하지? 전자를 버려서 뭐 하려고? 안정화되려고. 이온 되려고. 근데 이온이 가장 잘 되는 게 누구라고요? 칼륨이라고. 내가 제일 빨리 안정화돼. 이해돼요? 얘는 반응을 안 해. 이온이 아예 안 되는 거잖아. 즉 반응성이 크다는 건
이온이 되고 빨리 안정화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이 힘의 관계를 볼 거야. 누가 더 힘이 세? 내가 제일 힘이 세! 내가 제일 빨리, 제일 많이, 제일 빨리 전자를 버릴 수 있어. 얘네들 전자 못 줘요. 그죠? 받으면 받았지 전자 못 줘요. 전자 버리는 힘이 없어. 그지? 이런 느낌이야. 근데 전자를 버려. 금속들이니까 전자를 버려야지만 이온화가 되고 안정화되지. 그 안정화되는 힘이 누가 제일 세다? 칼륨이 제일 세다는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설정하고 실험 볼게. 실험에 질산 수용액이 있어. 물을 이용해서 이 은이 이온화되어 있네? 뭔 소리야? 웃고 있어, 울고 있어?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 은이에요. 저 안정하지롱 이러고 있는 거야. 은은 몇 등이야? 오, 이거 봐라. 엄청 뒤에 있죠. 반응성 겁나 작은 놈인데 서열로 따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뒤에 서열이야. 근데 꿈을 이뤘대. 안녕하세요. 경쟁자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누구님을 넣으시는 거야? 무려 구리님을 넣으시는 거야. 자기보다 2기수 선배야. 붕덩. 누가 들어왔지? 구리님이다. 어떻게? 구리가 음보다 뭐가 커요? 반응성이 크잖아. 반응성이 크다는 건 무슨 말이지? 전자를 버리는 성질이 더 강하다. 근데 구리 입장에서는 붕덩 들어왔어. 나보다 서열이 2개나 낮은 저 새끼가 이미 전자를 버리고 꿈을 이루고 있네? 하! 웃기네? 좀 어이가 없네? 어떻게 할까? 너희들 모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그래. 잘 있었어? 어떻게 한다? 야,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전자 버릴게. 니들이 가져가. 잘하지. 착하지. 이러는 거지. 그래서 구리가 전자 몇 개 버립니까? 2+야, 구리는. 전자 몇 개 버려? 2개를 버려요. 은 이온들이 모입니다. Ag는 1+. 그럼 전자 2개를 얘네들이 가져가야 돼. 혼자서 가능할까? 혼자는 전자 하나를 해결해서 제가 은으로 변하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전자 하나 해결했어요. 이거 나머지 하나 어떡할 건데? 친구 좀 데리고 와. 그래서 또 다른 은 이온이 저 부르셨어요? 가져갑니다. 그래서 은 이온이 몇 개 섭출돼? 은이 2개 섭출되면서 구리 이온이 하나가 툭 나가. 오케이, 나 나왔어. 은 2마리 안녕. 절로 가. 은 이온 2개가 사라지면서 은으로 섭출되는 거예요. 은은 반짝반짝거리거든요. 반짝반짝거리는 은으로 섭출돼서 그럼 저는 어디 있을까요? 내 표면에 붙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리 표면에 은이 섭출돼서 붙어버립니다. 써 있어요. 구리줄 표면에 은이 섭출된다. 구리줄 표면에 왜 은이 섭출되는지에 대한 힘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금속의 반응성을 외워놓지 않으면 다 외워야 돼. 이런 실험은 이렇게 된대. 이런 실험은 또 이렇게 된대라고 외워야 돼. 하지만 여기 반응성, 이 반응성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가 만나면 얘가 이온화 될 테니까 얘가 다시 전자를 가져가야겠네. 누군가 전자를 버리면 누군가는 가져가야 되니까. 그죠?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이 실험을 해석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또 하나의 특징. 구리 이온은 푸른색을 띨니다. 구리는 붉은색을 띨니다. 여기 붉은색 구리줄 보여요? 약간 주황색 같이 보이지만 약간 이제 과학에서는 약간 붉은색을 띈다고 표현합니다. 붉은색의 구리줄을 넣어요. 처음엔 투명한 거 보여요? 질산은수용액 되게 투명한 곳에다가 구리줄을 집어넣으면 이 구리가 뭐로 나옵니까? 구리 이온이 되어서 퉁퉁퉁 나오지. 이 구리 이온이 뭔 색깔이라고? 푸른색이라서 수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해갑니다. 보여요? 이거 왜 푸르게 변해가지? 구리 이온이 나오니까.
뭘 알고 있어야 돼? 아, 구리 이온의 색깔은 푸른색인데 구리는 붉은색이야. 우리 전선 만드는 게 다 구리인 거 알아? 구리? 이거 피복 벗겨보면 약간 주황색 구리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여기다 풍덩 집어넣으면 이 질산은 수용액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해갑니다. 그 이유가 뭐다? 구리 이온이 나옵니다. 구리 이온이 나오면서 뭐가 사라지는 거야? 은 이온은 사라지는 거야. 구리 이온 하나 나올 때 은 이온 몇 개 사라져? 2개. 2개 사라지잖아. 잘 봐. 은 이온 하나 나올 때 이온이 하나 증가할 때 이온 2개가 사라져.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온의 수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반응이 계속 일어나면 수용액 속 전체 이온 수는 감소한다. 왜 감소하는지 이해해라. 아, 하나 나올 때 2개 사라지니까 점점 감소되겠네. 그죠? 이해했어? 네. 맛있어. 이건 뭔 차이야? 나오는 건 2 플러스인데 들어가는 건 1 플러스라서 그런 거지. 이런 이 전하량의 차이 때문에 전체 이온수의 변화도 막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아, 이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전자를 잃어버린 구리는 산화된 거죠. 반대 전자를 가져간 은 이온은 환원된 거죠. 이걸 한꺼번에 써놓은 게 여기 화학식에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 살펴봐야 될 실험이 3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실험도 바로 볼게요. 봐봐. 여기 황산구리 2 수용액이 있습니다. 황산구리니까 써야 돼 또. 황산구리니까 구리가 있겠네. 수용액이니까 전자를 주고받아서 구리 2 플러스하고 황산은 SO4 2-가 녹아있는 상태를 생각해야 돼. 이때는 구리가 꿈을 이루고 안녕하세요 구리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구리는 색깔이 뭐라고? 구리 이온. 구리 이온이니까 색깔이 푸른색. 그래서 기본적으로 푸른색으로 출발하는 거야. 이해해요? 푸른색으로 출발합니다. 거기다 누구님을 넣으시나 봐봐. 아이언. 아연님을 넣으셔. 아연이 왜 아연님이지? 저 반응. 여기 계시거든요. 몇 기수 선배야? 하나, 둘, 셋, 넷. 보시다. 우와, 저 앞에 반응성 어마어마하신 분이 나한테 들어오신 선배님! 들어오신. 그래서 아연이 깜짝 놀라. 어머, 너 꿈을 이뤘니? 미쳤구나 네가.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구리한테 이런 말 하겠죠. 내가 전자를 버릴 테니까 네가 좀 가져가렴. 네. 이런 힘의 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연도 2 플러스야. 2 플러스 나오면서 전자 2개를 내놓으면 구리 이온이 2 플러스니까 전자 2개를 띵띵 가져가서 구리로 석출되겠죠. 그쵸? 이런 화학 반응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연은 산화된 거고요. 구리 이온은 환원된 거죠. 또 재밌는 건 아연 이온이 하나 나올 때 구리 이온 몇 개 사라져? 하나 사라지죠. 전하량이 같으니까. 그러므로 전체 이온수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네. 수용액 속 전체 이온수는 일정하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기 들어있다는 거지. 쉽죠? 이제 힘의 관계 알면 쉬워요. 그러면 석출된 구리는 어디 붙어요? 아연님 표면에 붙어있겠네요. 이게 그 아연님 표면에 구리 석출해서 붙어있는 거예요. 제가 딸랑딸랑 여기 있어요 이러고 있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으로 기억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구리 이온이 점점 사라지는 거잖아. 구리 이온이 점점 사라지니까 수용액의 색깔은 엷어집니다. 책에서는 엷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어. 옅어진다. 엷어진다. 약간 푸른색이 사라지는 거 보여요? 엷어지고 옅어지고. 왜 엷어지죠? 왜 옅어지죠? 구리 이온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구리 이온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수용액의 푸른색이 점점 엷어진다고 적혀있죠. 왜 엷어지는지 서술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붉은색은 안 돼요? 붉은색 입자가 달라붙는 거니까 수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입자가 생겨서 달라붙는 거니까.
그럼 아연판이 붉게. 아연판 표면에 붉은색 입자가 이렇게 석출되는 거예요. 아연판이 약간 도금된 느낌? 아연판이 붉게 도금된 느낌으로 바뀌겠지? 수용액 색깔이 바뀌는 건 아니고. 이게 약간 도금의 원리죠. 도금의 원리입니다. 자, 마지막 실험도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이거 쓰면서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근데 뭐가 이상했어? 수소입니다. 수소. 수소가 봐봐. 제목이 금속의 반응성이잖아. 수소를 왜 써놨냐고. 비금속이잖아. 그래서 괄호 쳐놓은 거야. 얘가 기준점이야.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것들과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것들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수소가 왜 필요하냐? 바로 염산과의 반응 또는 물과의 반응 때문에 그래요. 묽은 염산과의 반응을 볼게요. 이건데, 봐봐. 묽은 염산에다가 아연림을 넣을 거야. 묽은 염산은 HCl이라는 염화수소를 물속에다가 녹여놓은 걸 묽은 염산이라고 해요. 여기 당연히 H+라는 이온과 Cl-라는 이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H가 이온화되어서 안녕하세요, 저 수소예요, 꿈을 이뤘어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누구님을 넣는다고요? 아니야. 수소보다 훨씬 반응성이 큰 이 아연님을 넣으신다고요. 아연이 풍덩 들어가서 어떻게 할까? 어이가 없네. 수소 꿈을 이뤘다고? 이렇게 되겠죠. 놀라봐. 수소 이온한테 뭘 줄까요? 자, 일단 아연은 마찬가지로 전자를 2개를 버릴 거 아니야? 이 전자 좀 가져가라. 수소 이온이 한 마리 와서 제가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수소 원자가 되겠지. 전자 나머지 하나 어떻게 할 건데? 친구 데리고 올게요. 그래서 친구 데리고 와서 H+ 한 마리가 또 수소 원자가 되겠죠. 수소 원자는 굉장히 불안정해서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수소 원자가 달라붙어서 수소 분자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부글부글 나오는 거예요. 정리하면 묽은 염산을 준비하고 거기다가 아연판을 풍덩 넣으면 부글부글 기체가 발생해요. 기체 정체는 수소 기체. 불꽃을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지는 그런 수소 기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아연을 넣어도 수소 기체 발생할 거고 철판을 넣어도 얘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반응하겠죠. 얘도 다 반응합니다. 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크니까. 하지만 구리를 넣으면 어떻게 돼? 구리를. 묽은 염산이 있어. 나 구리야! 뻥 들어갔어. 구리! 나 구리라고! 수소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 미쳤나? 너 뭐야? 저 구리 한기수 아래 구리입니다! 뭐 어쩌라고, 그죠? 구리는 수소를 이길 수가 없잖아. 좀 짜져 있을래? 네! 짜져 있는 거.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묽은 염산은 모든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아니죠. 모든 금속 아니야. 구리를 비롯해서 수은, 은, 백금, 금하고는 반응해 안 해?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아까 금반지 얘기했던 거야. 금반지는 묽은 염산 떨어뜨려도 반응한다 안 한다? 아, 반응 안 해. 내 손만 녹아. 손가락에서 금반지가 안 빠져 어떻게? 염산에 담는 있어 이게. 상상하지 마. 아무튼 모든 금속이 반응하는 건 아니다. 그걸 이제 기준 잡을 때 어떻게 한다? 수소가 여기 기준점이 있으니까 반응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된다는 거지. 오케이? 실험에 대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자, 이런 힘의 관계, 이 반응성에 대한 이 표를 우리가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지만 이런 힘의 관계를 외우지 않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외우지 않고 예상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실험 하나하나가 우리 곤욕이야. 이건 무슨 실험이야? 어떻게 외워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여기 다루지 않는, 여러분들 교과과정에 다루지 않는 금속의 반응성을 좀 미리 써주고 이거 암기하면 화학이 30%가 해결돼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험에 대한 얘기까지 끝났고 이제 철의 부식 방지부터 얘기를 좀 할 건데 빠르게 좀 정리해 볼게요. 철의 부식은
철은 반응성이 크니 작니? 엄청 큰 편이잖아. 자, 그러면 철은 자연계에서 아까 철광석처럼 다 녹슬어 있는 상태로 관찰되겠네. 그치? 맞죠? 근데 아까 철의 재련을 통해서 순수한 철을 뽑아냈어. 순수한 철을 뽑아내서 이걸 가지고 대문을 만들었어. 그치? 근데 또 한참 지나면 어떻게 될까? 또 산화되겠어. 또 녹슬 거 아니야? 이게 녹슨 모습이야. 녹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순수한 철이다? 왜 녹쓰냐면 아까 산소하고 결합한다며. 산소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기체 상태고요. 철은 고체 상태잖아. 기체가 고체한테 팡 달라붙어서 막 녹슬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다. 밀도 차이 때문에 기체는 분자가 너무 넓게 있잖아. 고체한테 막 달라붙어 녹슬게 하는 게 어려워. 그래서 중간에 빠져있는 말이 있는데 물이 매개체야. 물. 산소가 물 속에 먼저 녹아 들어가고 물과 맞닿아 있는 철을 녹슬게 합니다. 그래서 물이 안 닿으면, 철에 물이 안 닿으면 산소랑도 잘 결합 못 해. 그래서 저 철에 물이 달라붙지 않게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물은 뭐하고 상극이지? 기름. 그래서 기름칠하는 거. 철이 녹슬지 않게 하려고 기름칠하는 이유가 물과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하고 수분하고 접촉을 막기 위해서 기름을 칠하는 이유가 바로 저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페인트를 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철 표면에다가 이렇게 다른 금속을 씌워 놓으면 부식이 잘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완전 좀 웃긴 게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근데 금속을 씌우면, 얇은 막을 입히면 아무래도 부식이 좀 잘 안 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그 밖의 산화 환원 반응은 얘들만 좀 보면 될 것 같아. 그 밖의 산화 환원 반응으로 이런 것들 있죠. 봐봐. 산화 환원 반응은 전자를 주고받아서 일어나는 반응으로서, 그러니까 막 색깔도 막 바뀌고 막 난리 나죠. 그지? 색깔이 바뀌거나 맛이 바뀌거나 하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산화 환원 반응은 화학 반응입니다. 성질이 바뀌어. 그래서 얘들을 딱 보고서 사과의 색깔이 바뀌는 갈변 현상. 색깔 바뀌었죠? 성질 바뀐 거야. 맛도 없어져. 먹어봤나? 맛 없어요. 그죠? 색깔, 맛이 좀 이상해서 그지? 일회용 솜난로, 열이 막 발생하죠. 열이 방출되는 반응,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다 화학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화 환원 반응이고요. 섬유를 표백한다는 거. 밑줄 긋기 어디냐면은 누렇게 변한 옷을 하얗게 만드는 거니까 색깔이 바뀐 거야. 색깔이 바뀐 거니까 이것도 화학 반응을 이용해야겠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불꽃놀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죠. 화학 반응, 연소시키는 거잖아. 불꽃 반응이니까, 연소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산화 환원 반응이다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불빛을 내는 거니까 산화 환원 반응이 맞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머리카락 염색하는 것도 색깔 바꾸는 거잖아. 그럼 산화 환원 반응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써놓으세요. 산화 환원 반응이 환원이 아닌 것. 시험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 것을 찾아라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화 반응이에요. 뒷다 헷갈려요. 중화 반응이 뭐냐면 산하고 염기가 만나서 중성으로 변하는 현상이거든. 왠지 화학 반응 같잖아. 화학 반응이 맞긴 맞거든. 근데 전자를 주고받지 않아. 지금 이해가 안 돼? 전자를 왜 안 주고받지? 이제 화학식으로 쭉 풀이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중화 반응이란 녀석은 산화 환원 반응의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래서 쫙 봤을 때 산염기가 만나는 게 어딨지? 이거네.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니야. 이게 답이야. 중화 반응을 찾아주면 됩니다. 대부분의 화학 반응은 다 산화 환원 반응인데 이 자식만큼은 좀 아니었다는 것만 일단 기억하고 갑시다. 왜 나중에 이 중화 반응이 왜 산화 환원 반응이 아닌지는 이제 증명을 좀 해줄 겁니다. 그런 정도로만 좀 이해해주고 나머지는 텍스트 좀 읽으면서 문제 풀 준비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설명 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해주고요.
미술에서도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해서 이런 미술 작품을 만들어낸다 라는 것까지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산화환원 반응을 정리를 좀 해봤고요. 문제 풀면서 답까지 체크하면서 이 밖의 것들도 좀 같이 공부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내용만 좀 잘 기억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약간 부가적인 부분들이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힘의 관계라던가 실험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꼭 잘 숙지하고 와야 합니다. 225초까지 문제 풀고 답 맞추고 해서 와주어야 해요. 아시겠죠? 고생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아, 그리고 쌤한테 아직 점수 얘기 안 한 사람